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첫 번째, 문재인. 스타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참 유세인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대통령은 문재인,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루에 수천 번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문재인이 누구냐? 예.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을 해부합니다. 네, 해보세요. 네. 문재인 1953년 1월 24일 양력 용띠. 음력으로는 1952년 12월생이고요. 문재인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태어난 곳은 경남 거제이고요. 172cm, 67kg. 신발 문수는 260mm. 문수. 옛날 말이다, 옛날 말이야. 김문수 생각하니까 문수. 문수. 예. 취소. 사이즈 260mm. 혈액형은 B형이고요. 종교는 천주교. 세대명 디모테오랍니다. 출신 학교는 1965년 부산 남항초등학교 졸업, 1980년 경희대 법학과 졸업. 가족관계는 배우자 김정숙 이렇게 있고요. 자녀 일남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일남이에요, 자녀가? 딸 있잖아. 어? 딸 있잖아요, 딸. 뒷부분은 안 읽었고요. 일려. 갑자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신체의 비밀은 임플란트와 발가락. 임플란트. 참여정부 때 10개인가요? 참여정부 시절 치아가 10개나 빠져서 임플란트를 했답니다.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네. 이에 대해서. 그랬더니 본인만 빠진 게 아니래요. 당시 있던 그 비서들이 다 빠졌는데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빠지고 낮으면 조금 빠지고 그랬대. 그러니까 본인이 비서실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개나 빠졌다고. 그래서 말할 때 조금 불편하답니다. 근데 빠진 이유는 아세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진짜 좋은 나라, 좋은 대한민국 만들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 또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가 빠진 것 같아요. 발가락이 정말 못생겼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못생긴 발가락이 지금은 더 엉망인 것이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전국을 돌아다니라고 굳은 살이 생기고 발톱이 빠졌답니다. 그래서 엉망이 됐답니다. 그리고 좌우명은 이건 나하고 좀 비슷하네.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당장은 손해인 듯 해도 결국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하고 비슷합니다. 항상 옳은 판단을 해라. 그러나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 않을 때는 항상 나한테 손해가는 쪽은 금방 알게 된다. 손해가는 쪽에 서 있어라. 나중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거고요. 학창시절 최고 성적은 사법고시 합격과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이랍니다. 손혜원 의원의 주장은 수석인데 운동권 경력 때문에 차석이 되었다는 확인되지 않는 손혜원 의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별명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뭔지. 별명이요? 이름으로 또 뭐 하려고 그러지? 네. 문을 뒤집어서 곰. 아니에요. 뭐 범생 이런 것 같은데 반듯하고 그냥 모범생. 선비? 학창시절 별명은 문제아였답니다. 이름이네. 역시 이름이야. 저도 전국에 있는 모든 손 씨는 별명이 손오공입니다. 맞아. 네. 내 친구 중에 손오공 있어. 걔도 손씨야. 네. 근데 전혀 다릅니다. 획일적이고 억압적이었던 당시 교육 분위기와 안 맞아서 부딪혔답니다. 그래서 문제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거. 그렇습니까? 본인이 직접 들은 거요? 아니요. 아유. 노무현 대통령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방공 글짓기 있잖아요. 네. 이거 거부하고 백지냈답니다. 예. 그런 이제 이승만, 단골 기질이 있는 거죠. 택동령 이렇게. 그 정도 기질이 있어야 대통령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이에요, 방골 기질.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회와 해산물을 좋아하고 특별히 가리는 음식은 없답니다. 이야.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가끔 직접 끓여 먹는 라면과 즉석밥. 이랍니다. 아니 그것도 그 제가 방송에서 만났거든요. 그것도 제가 네. 여쭤봤어요. 네. 근데 흰 쌀밥 즉석밥보다 네. 잡곡을 좋아한다고. 미식가시네요. 네. 좋아하는 노래는 여기서 약간 깹니다. 꿈꾸는 백박한. 좀 이건 바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 연세에 그럴 수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노래를. 아니 그런데 좋아하는 가수 누구냐 이거를 그 조사했었는데 그 중에 문재인 후보는 래퍼 산이. 아 그랬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그 합성인가? 흘러다니는 그런 걸 봐가지고 사진을. 예. 산이가 그냥 좋은 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 그런가요? 네. 나의 외모에 점수를 준다면, 이거는 약간 잡곡성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프랑스 영화 배우인 알랭드롱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다. 그거 김정순 여사께서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소개팅에서 아내를 만났다. 그렇답니다. 네. 재밌는 얘기. 지금 후보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 오 하셨어. 오, 했습니까? 네. 자기 제일 잘생겼다 생각하고. 약간 좀 참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희정 후보가 있었다면은 밀렸을 텐데. 그럼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재명보다 잘생겼다 이 얘기겠죠. 네. 좋아하는 한자 성어는 제주사나 이건 밝혔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영어 단어는 뭘까요? 좋아하는 영화. 문. 저스티스. 드림입니다. 드림. I have a dream. 네,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네. 드림입니다. 네, 의원님. 네. 그 뒤에 라이브가 있어서 네. 오늘 방송 오래 못해요. 네. 빨리 좀 해주세요. 좋아하는 연예인 예. 산이. 이은미, 송강호. 이은미 성강호. 예. 화가 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참아. 혼자서 생각에 잠긴다. 이렇답니다. 어울리네요. 아니 어디서 보니까 또 소주 한 잔씩 한다고 네. 들었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은퇴의 삶을 그려본다면 자동차 여행이랍니다. 어우 좋다 자동차.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예.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당 대표고 대선 후보고 그런데 쭉 들어보니까 손수호 변호사 네. 어떤 사람 같습니까? 일단 좀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를 우선하기보다는 일단 내면을 갖추는 거를 우선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쭉 들어보니. 이 작가님은 예. 어떤 사람 같습니까?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다 알고 있었고요. 언젠가 이제 시즌 2를 하면 문재인 특집을 한번. 문재인 특집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쩜 이렇게 나랑 비슷한가? 진짜. 알았어요. 대통령 후보고 장차 조만간 이제 대통령이 되실 분이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다. 말고는 뭐 특별히 무슨 금수저도 아니고 그리고 뭐 물려받은 재산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민 출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도 서민 출신이긴 하죠. 그런데 그 토론에서 봤잖아. 네. 같은 서민 출신인데 왜 그렇게 공격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뭐랬지? 종북 좌파라 그랬나? 친북 좌파라 그랬나? 나 참. 막스가 일찍이 얘기했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이게 뭐냐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는 물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물론 지금 대선 국면에서 멀찍이 떨어진 그런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시간 들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대책이 뭐냐? 해고가 쉬우면 비정규직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하고 있어서 큰 논란을 낳고 있죠. 이게 도대체 사안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도대체. 이게 심상정 후보가 들으면 정말 벌떡 일어날 네. 그런 발언이네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네요. 이번 토론회 때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과연 문재인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권위주의 의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무슨 기자회견 막 하다가요. 이게
테이블을 치우게 됐어요. 근데 본인이 나서 막 치워. 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보다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권위의식 없고 사람 좋고 법 없이도 살고 가슴 따뜻한 사람이고 다 합니다.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이런 사람 좋은 거 말고 정말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돼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십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가지 사람마다 다 부족함이 많죠. 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장 닮고 싶은 분이 뭐였을까? 토론. 노무현 대통령이 끊임없이 토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청와대가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할 거. 그러면 본인의 개인기나 어떤 독단적인 결정에서 오는 실수, 리스크 이런 것은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좀 받고 지혜를 모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봐서는 상당히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것 같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됐던 것도 주변에서 물론 직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문제지만 간혹 있었죠. 그런데 그런 직원을 해주는 참모들을 멀리하고 내쳤습니다. 쫓아냈죠. 네. 결국은 자기 혼자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국정을. 그래 쫓아내보다 보니까 박근혜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그렇죠. 그게 십상시잖아. 그렇죠. 그렇게만 남게 되고 진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다 쫓아내면 쫓겨나고.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어도 그럴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정이라는 게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주변의 이야기들을 잘 듣고 잘 판단하고 잘 전문가들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화를 제가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못 받을 기회 같으면 이제 리콜이 오는 거고 받을 상황이라면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바로 받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습관 같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면은 정말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어처구니없는 사건 중에 하나 블랙리스트 같은 건 진짜 하지 않겠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분을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EJ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어떤 사람이 그 이후로 또 한 방송국에서 보이콧 당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있어 왔던 건데 사람의 밥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거 안 하면 밥 굶습니까? 아니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손수호 변호사도 조만간 잘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는. TV에서 잘렸잖아 벌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MBN으로 오세요. 네. MBN. 근데 방송인은 아니니까 제가. 예, 네. 그래요. 또 두 번째 키워드 분석 슬로건 시작하세요. 이번 대선 주자들의 슬로건을 봤습니다. 예. 문재인 나라를 나라답게 네. 했고요. 안철수 국민이 이긴다. 예. 그리고 홍준표 당당한 서민 대통령. 네. 유승민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수의 새 희망. 보수의 새 희망. 심상정 노동이 당당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보면 전략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이게 나라냐에 대한 대답. 그리고 본인이 이게 나라다 이렇게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브 타이틀로 든든한 대통령. 예. 이걸 마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 든든해요 그렇죠. 김대중 그래. 하는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을 다 합쳐놓은 것이 문재인의 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대체적으로 대선 슬로건이 무난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가 혹자들은 이해창의 나라다운 나라 이거를 벤치마킹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과는 좀 전혀 다르다. 근데 벤치마킹 하면 안 되는가요? 좋은 건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박근혜도 사실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거 뺏겼잖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됐는데 좋은 거는 할 수 있는 거지. 노태우는 위대한 보통 사람이 시대였죠. 그렇죠. 네, 그 나쁜 카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에 당당한 서민 대통령도 있지만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네. 뭐예요 이거? 홍직자. 그러니까 홍직자. 나는 제가 오늘 국민참여본부 관계자들 만나느라고 그 새누리당에서 옆에 가서 모임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홍찍자 이렇게 돼 있대. 예. 명함도 다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세로로 읽으면 홍찍자죠. 그러니까 홍찍자를 있잖아 빨간 걸로 표시했어요. 야, 그러니까. 좀 이건 있잖아. 우리가 그냥 정치 알바에서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데 대선 주자의 프랭카드에 그게 써 있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어디로부터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없죠. 뭐 혹시라도 문재인 후보 또는 색깔론이야 이거?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위기다라는 진짜 것을 좀 부각시키는 이것도 색깔론인 것 같아요. 구태 이게 뭐야? 이것도 구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구태죠. 네. 나라를 잃었어? 근데 이제 제일 문제를 저는 삼고 싶은 것은 안철수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국민이 이기면 안철수는 지겠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기겠네. 네. 예. 그런 거고요. 어쨌든 벽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아까 어제자 우리가 정치알바에서 말했듯이 그건 기본 예의가 없는 거고 좀 비겁한 거다. 당명 지우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은. 그래서 5명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슬로건과 벽보 이것이 가장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때 정치 광고회사 정치 그 카피라이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카피로 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수의 새 희망 이거는 쓰지 않아야 될 거예요. 신선한 충격, 새물결, 뭐 초지일관, 초심을 지켰습니다. 이런 거는요. 그냥 버리는 카피예요. 그냥 어떤 카피가 정해지기 전에 그냥 하나 걸쳐놓고 지우는 용으로. 예. 식상하기 때문인가요? 식상할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동쪽에서 해 뜨고 서쪽으로 해진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키워드 분석 정치원이 슬로건을 정했는데 슬로건이라든가 뭐 카피라든가 이게 다 홍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에 김대중 대통령 승리,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승리는 홍보에서 다 승리했기 때문에 뭐 승리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2012년 선거 때 이 홍보 분야에서 우리 쪽이 새누리당한테 졌어.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 굉장히 세련됐다 홍보 파트가. 그래서 아주 특히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색상이 굉장히 돋보이고 시각 디자인. 예. 이거 이제 아마 손혜원 의원의 뭐 이것은 전적인 공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달라요. 이렇게 5개 딱 비교해 보잖아요. 눈에 확 띄고 세련됐고 고급스럽고 주목도가 높고 그래서 특히 이 색상과 이런 거.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포스터를 만든 분에게. 든든한 대통령은 문재인 바로 위로 올려놨으면 더 좋았을 것을.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라답게를 글씨를 좀 폰트를 키웠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인쇄가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슬로건 이걸로 마치면 되죠? 네. 네. 자, 이것으로 정천의 키워드 분석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생이고요. 문재인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태어난 곳은 경남 거제이고요. 172cm, 67kg, 신발 문수는 260mm. 문수. 옛날 말이다, 옛날 말이야. 김문수 생각하니까 문수. 문수. 취소. 사이즈 260mm. 혈액형은 B형이고요. 종교는 천주교. 세대명 디모테오랍니다. 출신 학교는 1965년 부산 남항초등학교 졸업, 1980년 경희대 법학과 졸업. 가족관계는 배우자, 혼외인 듯 해도 결국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하고 비슷합니다. 항상 옳은 판단을 해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 않을 때는 항상 나한테 손해가는 쪽은 금방 알게 된다. 손해가는 쪽에 서 있어라. 나중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거고요. 학창시절 최고 성적은 사법고시 합격과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이랍니다. 손혜원 의원의 주장은 수석인데 운동권 경력 때문에 차석이 되었다는 확인되지 않는 손혜원 의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야, 학창시절 별명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뭔지. 별명이요? 이름으로 또 뭐 하려고 그러지? 네. 문을 뒤집어서 곰.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빠지고 낮으면 조금 빠지고 그랬대. 그러니까 본인이 비서실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개나 빠졌다고. 그래서 말할 때 조금 불편하답니다. 근데 빠진 이유는 아세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진짜 좋은 나라.
좋은 대한민국 만들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 또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거 빠진 것 같아요. 발가락이 정말 못생겼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못생긴 발가락이 지금은 더 엉망인 것이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전국을 돌아다니라고 굳은 살이 생기고 발톱이 빠졌답니다. 그래서 엉망이 됐답니다. 그리고 좌우명은 이건 나하고 좀 비슷하네.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당장은 김정숙 이렇게 있고요. 자녀 일남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일남이에요 자녀가? 딸 있잖아. 어? 딸 있잖아요 딸. 아, 뒷부분은 안 읽었군요. 일려. 갑자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신체의 비밀은 임플란트와 발가락. 임플란트. 참여정부 때 10개인가요? 참여정부 시절 치아가 10개나 빠져서 임플란트를 했답니다.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네. 이에 대해서 그랬더니 본인만 빠진 게 아니래요. 그 당시 있던 그 비서들이 다 빠졌는데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첫 번째 문재인 스타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참 유세인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루에 수천 번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문재인이 누구냐? 예.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을 해부합니다. 네, 해보세요. 네. 문재인 1953년 1월 24일 양력 용띠 음력으로는 1952년